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처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천에서는 오늘 저녁 전남도민 촛불대회가 열렸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광양만권에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된 철도 파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역 관광업계와 자치단체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사 앞에는 횃불이 등장했고 탄핵버스와 긴급 촛불 집회도 마련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새누리당 사 앞에 횃불이 등장했습니다. 비리 몸통 청와대라고 적힌 상자를 횃불로 태우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촛불 민심을 상기시키며 가결에 열쇠를 쥔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참여를 압박하는 겁니다. 역사는 심판합니다. 국민은 추놈하게 명령합니다. 탄핵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탄핵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 당일 새벽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더민주 광주시당은 각각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태우고 국회로 향하는 탄핵 버스를 운영합니다. 탄핵 버스에 동참한 시민들은 국회 포위 집회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탄핵안이 올라가는 본회의장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각각 직접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국회를 포위하고 반드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는. 표결 당일인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탄핵안 처리를 지켜보는 시민 참여 생중계가 이어지며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6시부터는 광주 금남로에서 긴급 시국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에는 방송인 김재동 씨가 참석하는 만민공동회가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광장을 열다를 주제로 금남로에서 열리며 제7차 시국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는 순천에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사무실 앞에서 전남도민 촛불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대회에는 일반 시민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이정현 대표의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도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갖고 탄핵안 가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고등학교는 성적대별, 대학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 뒤 학생들을 상대로 진로 상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2017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며 가나 다 군별로 각 한 차례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율촌 산단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광활한 면적의 바다를 매립해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광양만 해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경 1m의 대형 관로를 타고 준솔터를 머금은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제곱킬로미터, 축구장 600개 면적으로 구획된 광양만 연안해역에 지난달부터 매립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이달 들어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하루 최고 4만 룹의 토사가 준설돼 바다를 빠른 속도로 메워가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 율촌 제1산단의 남쪽 해역에 가호 안으로 구획됐던 율촌 제2산단 예정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물꼬가 트이면서 당장 내후년부터 산단 조성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1단계 64만 평에 대한 매립이 끝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율촌 1산단 분양이 끝나는 2020년쯤에 2산단 분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민간 사업자들의 일반 산단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1단계 사업이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고 황금산단도 지난 8월 착공돼 2020년 마무리됩니다.
광양시가 직접 공영 개발하는 명당 3산단도 지난달 말 2년으로 예정된 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조성 원가가 곧 우리 산단의 성공에 직결된 만큼 조성 원가를 낮춰야 되겠다. 광양만권 산업 지형의 변화가 추진되면서 다양한 산업군 유치를 위한 입지 확보 계획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 여름 적조와 고수온 피해를 입은 도내 양식업계에 국비와 지방비 등 122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현지 조사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비 39억 원과 도비, 시군비, 융자 등을 포함해 전체 259어가에 12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바다 표층 수온이 최고 30도까지 올라간 데다 적조까지 겹쳐 여수와 고흥, 장흥 등 500여 어가에서 어패류 4,727만여 마리가 폐사해 3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장기를 기록했던 철도 파업이 조만간 종료될 전망입니다. 방학 기간 관광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지역 업계와 지자체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70일 넘게 계속된 철도 파업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코레일과 철도 노조는 오늘 파업 사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노사 관계 개선과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파업의 쟁점이었던 성과 연봉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성과 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 규칙 변경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지난달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17년 1월 1일자로 일방적으로 성과 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을 취업 규칙 및 단협의 위반이고,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열차 운행도 조금씩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열차 자유이용권, 이른바 네일로 티켓도 뒤늦게나마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학 특수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했던 지역 관광업계와 지자체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철도 파업이 정상화된다면은 네일러들이 또 많이 올 걸로 보고 있고,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내일 전국 130여 명의 지부장이 참석하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업무 복귀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의 내년도 SOC 사업 국고 예산액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017년 전라남도 SOC 사업 국고 예산액은 1조 1,672억 원으로 올해 예산액 8,307억 원에 비해 40%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국고로 추진될 동부권의 주요 SOC 사업은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 604억 원, 여수 돌산 우두간도로에 169억 원, 고흥 복례간도로 66억 원 등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해온 사도 일대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월부터 공룡발자국 화석으로 유명한 화정면 사도 일원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포기했으며 시의회도 관련 연구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여수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의 경우 자치단체가 인증 신청 이전에 자체적으로 지질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평가 항목 200여 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만 사전 준비가 미흡해 사실상 인증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6위였던 전라남도는 그동안 강도 높은 대책과 처방에 나섰지만 청렴도가 오히려 바닥으로 추락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측정한 광역자치단체 청렴도에서 전라남도는 17위, 가장 밑바닥입니다. 지난해에도 16위로 전년보다 3단계 떨어지면서 청렴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공직 암행감찰 강화 등 갖가지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낙연 지사도 지난해 말 전남도의 공직 청렴도 순위가 더 하락한 것은 큰 충격이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인사제도 개선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최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청렴도가 꼴찌인 이유는 외부 청렴도에서 공사와 용역관리 감독을 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받는 직접 경험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이 가장 컸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업무 청렴도의 예산 집행 경험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인사 업무 직접 경험은 1.21에서 7.11로 오른 획기적인 성과 덕분에 다소 상승했고 정책 고객 평가는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에도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들기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지만 태양광 발전 관련 업무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이달에 구속되는 등 내년 측정에도 벌써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고흥군의 청렴도도 지난해에 비해 하락하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흥군의 종합 청렴도는 6.83점으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내부 청렴도는 6.6점으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 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순천시와 여수시가 2등급, 광양시가 3등급을 기록했으며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4등급, 전라남도는 5등급에 그쳤습니다. 여수시청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관급공사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로부터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여수시청 6급 공무원 5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청렴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재란의 역사적 사실을 화폭에 담아 재조명한 작품전이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순천 문화의 거리 꾼 갤러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매천 김만옥 작가의 작품전에는 외교성 삼국대해전도 등 작품 11점이 전시돼 정유재란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중과 작품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진행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은 어제보다 오른 15.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흥군 포두면 서촌마을 주민 48만 원, 고흥군 포두면 봉암마을 주민 26만 5천 원, 고흥군 포두면 자율방범대 20만 원, 고흥군 도하면 덕흥마을 주민 16만 5천 원, 여수시 안산동 월산 경로당 노인회원 15만 원, 고흥군 포두면 덕촌마을 주민 14만 원, 고흥군 포두면 양지마을 주민 9만 5천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시가 해양경관 조명 점등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여수시는 오늘 모두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산동 해안인 여객선 터미널과 남산 3교, 자산공원 승전길 등 8곳에 665개 LED 경관 조명 기구를 설치하고 조명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LED 조명이 계절별로 달라지는 색상을 통한 아름다운 야간 경관 조성은 물론 친환경, 고효율의 야간 조명으로 소비 전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공항 인근 자치단체들이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항공사업자 손실액의 일부를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각각 70%와 20%, 10%씩 부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와 운항노선이나 항공료 할인율 조정에 협력하고 항공노선 신설과 폐지 등 조정사항이 발생하면 서로 협력해 지역민의 교통 편의 증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사업으로 추진해온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460억 원 규모의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을 위해 내년도 용역비 10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